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 9번째 이야기. 엇갈린 길. 로미오의 하인이 베로나에서부터 말을 타고 로미오에게로 달려왔다. 로미오는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라 몹시 다급해졌다. 어땠느냐? 신부님이 편지 같은 것은 안 주셨느냐? 줄리엣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아버지는 별일 없으시고? 줄리엣만 행복하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 없다. 그러자 하인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러니 긴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지요. 그분의 시체는 지금 케플레가의 묘지에 있고 그분의 마음은 지금 천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도련님께 분부를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토록 나쁜 소식을 가져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로미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진 얼굴로 하인에게 기대었다. 그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하늘의 별이여, 저주나 팔아라! 로미오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쳐드는 바람에 하인은 깜짝 놀랐다. 한참 지나서야 로미오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하인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다. 내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가서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다오. 아니, 그보다 빠른 말을 구해다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겠다. 도련님, 부탁입니다. 제발 성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장백하고 험악한 표정을 하고서. 입 다물어라.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말이나 구해오면 돼. 신부님께서 소식을 주신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알았다. 빨리 가서 말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곧 뒤따라 가마. 하인은 말을 구하러 뛰어갔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픔으로 가슴이 꽉 막혀버렸다. 줄리엣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오로지 줄리엣을 쫓아 죽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안으로 줄리엣 곁에서 될 수 있으면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죽고 싶었다. 그때 문득 그는 시내에 몹시 초라해 보이는 약방이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로미오는 약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전 마나투로 들어오다가 이 약방을 언뜻 보며 지나갔을 때 너무나 낡고 허름하여 로미오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내가 만약 당장 독약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을 듬뿍 준다면 이 약방 주인은 틀림없이 팔겠군. 마나투의 법률로는 독약을 파는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돈만 벌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독약을 팔 것이었다. 이제 와서 보니 로미의 그 혼잣말은 불길한 예감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날은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가난한 약방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로미오는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이봐요, 주인 계시오. 누더기 차림의 약방 주인이 야위고 초라한 얼굴을 내밀었다. 로미오는 주인의 눈앞에 돈주머니를 들이댔다. 이런 돈 당신은 태어나서 구경해 본 적도 없을 거요. 비밀리에 부탁 좀 합시다. 이걸 줄 테니 독약을 파시오. 그것도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것으로 말이요. 대포에 넣는 화약처럼 단번에 목숨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독약은 제게도 없습니다만 사실 아실 테지만 이곳의 법률로는 독약을 팔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요? 진작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목숨에 미련이 남아있소? 이곳뿐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법률 따위는 없지 않소. 그러니 법률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가난을 가져다 주는 신과 작별 인사를 하시오. 자, 돈 여기 있소. 주인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받아들였다. 나는 팔고 싶지 않습니다만 가난의 신이 팔라고 시키는군요. 좋소. 나도 가난의 신에게 사는 것이오. 약방 주인은 작은 약병을 내밀었다. 이것이라면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당장 죽음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로미오는 독약을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다. 너는 독약이 아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약이야. 줄리엣의 묘지까지 나와 함께 가다오. 너의 힘을 꼭 빌리고 싶구나. 그러고 나서 로미오는 곧 하인을 데리고 베로나를 향해 떠났다. 로렌스 신부의 급한 편지는 로미오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다. 로렌스 신부는 편지를 가지고 마나투로 떠났던 심부름꾼을 만났다. 머나먼 곳까지 갔다 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로미오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사실 답장을 받아왔으면 그걸 보여주시지요. 실은 여행을 같이 갈 신부님께서 마침 어떤 환자의 집에 먼저 문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환자가 돌림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따라 들어간 저도 그대로 발이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을 베로나 밖으로 도무지 내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신부는 그 다음 말을 듣기조차 두려워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면 그 편지는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심부름꾼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부님께 도로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심부름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낙 나쁜 병이라서 모두 병이 옮을 것을 두려워해서요. 신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 거참, 운이 나빴군. 이것은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대한 편지가 받아야 할 사람 손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제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더 큰 재난을 막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쇠 지렛대를 찾아 이리로 가져다 주세요. 심부름꾼은 이 밤중에 왜 새 지렛대 같은 걸 찾나 당황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이고 새 지렛대를 가지러 나갔다. 편지의 내용을 모르는 심부름꾼은 로렌스 신부가 밤에 혼자서 캐플리카의 묘지를 찾아갈 작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 까닭이 없었다. 어쩌면 일이 이렇게나 어긋날 수가 있을까. 앞으로 3시간 안에 줄리엣이 잠에서 깨어난다. 이 계획이 아직 로미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로렌스 신부는 우선 급한 대책을 생각했다. 로미오가 있는 곳으로는 다시 편지를 보내고 당장 할 일은 줄리엣을 빼내어 성당에 숨겨놓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줄리엣의 묘지로 들어가려는 로렌스 신부를 앞지른 사람이 있었다. 캐플레카의 묘지는 큰 움막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입구를 살피는 2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펠리스 백작과 그의 하인이었다. 그 횃불을 끄고 너는 저 뒤쪽에 떨어져 있거라.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해. 저기 있는 큰 나무 아래 엎드려 사람의 기척이 나는지 정신 차려 듣고 있어야 해. 묘지는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희미한 발소리라도 다 들리니까. 들리면 휘파람을 불도록. 이제 꽃은 이리 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인은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년이었다. 어둡고 무섭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게다가 혼자서 누가 오는지를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소년은 마지못한 듯 명령에 따라 펠리스 백작의 곁을 떠났다. 펠리스 백작은 줄리엣에게 꽃을 바치러 온 것이었다. 순식간에 미래의 신부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 밤마다 새 꽃으로 잠자리를 장식해 드리지요. 물이 마르면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쏟아드리지요. 내가 바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때 하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누가 온 모양이군. 이렇게 이슥한 밤에 나의 사랑을 방해하다니. 어떤 놈이지? 횃불을 들고 오잖아. 펠리스 백작은 어두운 구석으로 숨었다.